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당연히 뭐 강남이기 때문에 뭐 교통, 뭐 학군, 뭐 대치동 쪽이죠. 뭐 학군,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거 편의시설, 뭐 이런 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곳일 겁니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할 거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는 자,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대출. 그래서 이 대출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대출이 안 돼서 지금 강남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게 대출이 안 돼서 희대의 저렴한 분양가?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렸어요. 지금 문제가 지금 강남이라든지 지역들.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해줘서 이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분양가가 싸버리는 현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용 면적 18평이죠. 주거 전용 면적 18평, 18평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한 500세대 되니까 500 몇 세대 일반 분양으로. 그래서 그 가격대죠. 그 가격대가 13억 1685만 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금액이 2020년도에 그 금액이죠. 그 금액이 14.5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 즉 핵심 지역 아파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 18평에서 당연히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중공 아파트, 그거는 뭐 재건축한 아파트니까 뭐 그렇게 나왔겠죠. 당연히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곳의 뭐 이름값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2020년대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죠. 서대구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뭐 유보라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가를 보면 전용 면적이죠. 같은 평형대에서 3억 4천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해보면 그런 거죠. 3, 4, 12, 16, 4, 4, 16 대략적으로 13억 얼마 정도 나오잖아요. 13억 얼마, 13억 6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광역시 아파트 동일한 평수대의 어떤 광역시 아파트 한 네 채 정도가 원래 네 채 정도로 이렇게 잡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네 채 정도가 원래 그 어떤 강남이란 곳이. 그래서 인천, 부평, 우미 뭐 여기 보시면 같은 평대에서 4억 천 정도 하죠. 그럼 곱하기 4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6억 정도 나오죠. 16억. 그리고 쌍용더 플래틴 이제 부산에서 여기 동일한 편수에 한 4 곱하면 한 17억 정도 잡을 수 있겠죠. 17억 정도. 그래서 보면 16에서 한 17억 정도 잡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미안 블레스티지죠. 이게 2016년도에 분양한 거죠. 그때 얼마에 분양했냐면 그때 최고가가 한 10억 4,900만 원 정도로 분양했어요. 그러면 그 점수가 4,900만 원, 10억 4,900만 원 2016년도에 16.5 정도 나온 거죠. 16.5 정도. 그래서 14점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광역시 아파트 한 4채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현재는 대략적으로 뭐 13억에서 14억 정도에 있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지금 더 달란 호가는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신축의 아파트 시장이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뭐 30%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뭐 호가고 실제로 어떤 실거래가는 18억 정도라고 본다면 아마 30% 하면 한 18억 정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 30%가 서울 지역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나온 거죠.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냐면 2020년도에 13억 1,609만 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14.5로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뭐 16점, 17점 정도로도 나왔던 지역이 어느 정도 2점 정도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2억 정도 싸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그거죠. 2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지 싸움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올 또는 대출을 안 받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찬가지로 광역시 아파트에서 4채 정도면 지금
16점 정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안 받는 정도로 나오니까 14점 정도로 나와버리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대출을 안 해줄 거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싸질 거다. 오케이, 그 말은 맞죠. 대출 안 해주면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감소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양가는 좀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분양가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려면 원래 강남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점수대, 그 분양가대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유동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대출을 못 받아? 그러면 분양가를 2억 싸게 해줄게. 라는 이상한 현실. 즉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대출을 열면 그런 거죠. 대출을 안 받았을 때 샀던 사람은 대출이 받을 수 있는 시대 때 팔면 그만큼의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상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광역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광역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 5억 5천 정도로 분양하거든요. 광역시 아파트가 전용 면적 25평에서 5억 5천 정도로 분양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을 사람은 5억 5천으로 받아가고, 대출을 안 받고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은 4억 5천으로 분양해 가라 라고 해야 되는 게 형평성으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지점이다. 이게 그런 거죠. 이상한 생각이 드는 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도 대출 안 받을 테니까 분양가에서 1억을 빼주라, 뭐 그런 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2014년부터 해서 19년까지가 2배 이상이었던 지점은 어떤 투자적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매수를 했던 거예요. 부동산들은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갖고 있다가 매도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2배 이하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점들이 97년도, 08년도와 같은 2020년도가 바로 그런 시장의 어떤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즉 이 말이라면 우리는 이때는 굉장히 투자적 목적보다는 거주적 목적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이럴 때는 그죠. 내가 해낼 수 없는 금액대, 내가 너무 힘든 금액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물건들 이제 매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주택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실거주 하나 갖고 있는 뭐 그런 포지션이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 거겠죠. 근데 뭐 돈이 있어서 결국에는 뭐 내가 이게 이미 내 돈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뭐 월세를 내가 충분히 은행에 있어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무리했던 사람들은 매도 치는 게 좋죠. 그런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매도하는 게 훨씬 좋은 시기대로 들어갔다. 이게 당연할 거예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그런 거죠. 13억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20억을 달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나와 있는 뭐 실거래가 뭐 18억이나 뭐 지금의 호가 20억이나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가치보다 한 30% 비싸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서울 지역 대부분의 신축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정이란 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강남이죠. 교통과 자연 모두 딱 봐도 좋죠. 딱 봐도 좋은 곳이에요. 그런 거죠. 뭐 선능력 있고 뭐 잠실 있고 대치동이 있고 학원가 있고 딱 봐도 좋은 곳이에요. 딱 봐도 좋은 곳인데 이게 얼마에 나왔냐? 14.5로 나왔다. 그러면 본인들이 위치할 수 있는 금액대 안에서 굉장히 낮은 저렴한 쪽에 속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렴한 분양가가 나왔다. 근데 그 원인을 뭐 찾아본다면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란 거죠. 대출이 규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졌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대출을 안 받고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 돼. 원래 그 가치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분양해줬던 그 가치대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된다 하니까 이상하게 분양가가 싸져버리는 현실. 뭔가 좀 이상해.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죠. 말이 안 돼. 그러면 결국에 다시 대출이 늘어나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금액들은 게 한마디로 써
2억, 3억 정도를 더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면 차라리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3억 3천인데 내가 대출을 안 받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러면 2억 5천으로 분양해 가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죠? 뭐 전용 면적 25평이라면 뭐 부산이라든지 뭐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뭐 5억대 분양을 하는데 그럴 거면 인천 뭐 이런 데 5억대 분양을 하는데 그럴 거면 대출을 안 받을 테니까 4억에 분양해 달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뭔가 좀 이상하다. 또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맞는 거죠. 자기 점수 때 4.5니까 뭐 자기 점수 때 나와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자산 가치 화폐 가치가 뭐 2배 이하로 내려 있기 때문에 고주적 목적으로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현실상 정부가 막 빨리빨리 못 파이게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하니까 막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아무튼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대출 규제를 해놓고 분양가를 싸게 하는 뭔가 이상한 현실인 거죠. 그게 있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